안녕하세요. 마치랩 대표 광한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6강 오리엔탈 드레싱을 이용해서 샐러드 3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앞선 강의 시간에도 오리엔탈 드레싱은 데일리 메뉴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드레싱을 얘기를 했는데요. 오리엔탈 같은 경우는 사실 서양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거기서는 이 아시아라고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시트러스 종류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제일 첫 번째로 시트러스가 들어가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준비를 해볼 겁니다. 먼저 준비된 재료는 닭가슴살 100g, 그 다음에 로메인, 양상추, 적채, 당근, 그 다음에 시트러스 종류인 귤, 그리고 완두콩. 요거는 단백질 칩입니다. 요거 하나씩 제 재료 설명 나중에 해드릴게요. 나머지 뭐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직접 염지한 닭가슴살을 준비했고요. 밀감 요 귤 같은 경우는 조금 쉽고 빠르고 편한 개념으로 가려고 캔으로 준비를 했어요.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맛을 풍성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 생으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 다 까고 작업하시고 하는 것보다 캔 쓰시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요 짠맛에서 단맛을 올려주는 요 용도이기 때문에요. 완두콩 같은 경우는 캔 제품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근데 캔 제품을 쓰실 경우에는 꼭 캔 제품에서 요런 다른 바트나 요런 걸로 옮기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이상은 좀 빼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그 캔 특유의 향이 좀 없어지거든요. 요거 단백질 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2018년부터 여러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그 단백질 칩들을 좀 많이 작업을 해봤는데 이 제품은 빈트라는 회사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사실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. 곧 상용화가 될 건데 제가 그 회사의 양해를 구해서 갖고 온 칩이에요. 이거는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칩인데 이 나머지의 크리스피한 맛을 저희는 식물성 단백질 칩으로 대체할 겁니다. 원래 이런 오리엔탈 치킨, 시트러스 치킨 샐러드에 들어가는 칩은요, 약간 조금 그 라면땅 같은 칩을 좀 많이 쓰는데 저희는 좀 더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좀 바꿔봤어요. 자, 그러면 처음 야채부터 하나씩 작업을 해볼까요? 지금 보이시는 이런 로메인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로 해서 아까 수경 재배 큰 특징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먼저 통 끝을 작업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야채를 한쪽으로 잘 모으셔서 얇게 썰어주시면 되세요. 원래 식감 있게 작업을 하시려면은 좀 더 큐브 타입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요 시트러스 치킨 샐러드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먹기 편하게 이렇게 조금 요걸 이제 줄리안 타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채 썬다 같은 개념으로. 특히 요렇게 요즘에 드시는 게 대중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. 조금 포크로 드시는 것도 있는데 요즘 유명한 샐러드 중에 하나는 스푼으로만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샐러드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야채는 한 가지 모양으로 준비를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양상추를 준비를 해줄게요. 양상추는 수경 재배되는 야채 중에 하나로 특히 얘기를 했고 수막 현상 때문에 칼질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세요. 요 끝부분이 봉우리가 딱딱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손으로 넣었을 때 들어가는 애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. 이렇게 딱딱한 애들 같은 경우는 칼로 반을 잘라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기 편하세요. 근데 이 끝에 있는 봉우리가 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작업을 할 때 이 양상추를 손으로 끝부분을 눌러서 꼬다리를 빼면은 요 심지가 그대로 같이 빠집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밀도가 좋아요.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칼로 이런 식으로 심지 부분만 빼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. 이 전체 통 중에 반 개만 쓰겠습니다. 똑같이 아까 로메인 자른 것처럼 반 잘라주시고요. 먹기 편하게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줄게요. 양상추가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은 야채는 아닌데요. 이게 식감이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엄청 좋아요. 그래서 막 영양학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경작 재배되는 야채를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수경 재배되어 있는 양상추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양상추 정말 좋아하세요. 저도 사실 양상추 안 쓰려고 많이 했다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그 야채 가격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테이블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채 준비해 드릴게요. 적채는 맛 자체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. 근데 색감적으로 너무 좋아서 적채를 많이 쓰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. 저희는 적채를 잘 쓰지 않아요.
색깔이 너무 튀기 때문에 맛이 조금 영양학적으로 좀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깔 보는 맛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적채를 같이 쓸 거예요. 적채도 양상추랑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. 요 통이 손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손으로 빼서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야채들이 다 밀도가 높아서 똑같이 작업을 해줄게요. 요거 제가 자르기 전에 팁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단단한 야채들을 위에서부터 자르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죠. 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야 일자가 되는데 요 칼을 쓸 때는 항상 먼저 밀면서 이 끝이 닿아야 저희들이 손이 안 나는데요.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이 끝에부터 먼저 넣어가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반대도 똑같이 끝에 넣고 반을 잘라주면 저희들이 손을 다치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. 이 적채도 반 개만 쓸게요. 똑같이 심지가 이렇게 위에 나와 있거든요. 심지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고요. 반만 쓸게요.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는데요. 이게 지금 자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먼저 반은 작업을 해주시고 반 개씩 잘라주겠습니다. 적채도 약간 양배추가라서 식감이 확실히 있는 대신에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사실 적채로는 비트나 이런 걸로 같이 색 내기에도 되게 좋은 야채라서 이렇게 대량으로 하실 경우에는 매번 자르지 마시고 한 번에 미리 미장을 좀 많이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조리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담아져 있는 거에서 하나씩 다 옮기면서 하시면 저희들이 스피드를 확실히 줄 수 있겠죠. 네, 그 다음에 당근도 같이 이제 준비해 줄게요. 당근 써실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. 당근은 우선 많이 쓰진 않을 거니까 우선은 반 자르는데 당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엄청 잘 굴러다녀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끝에 일자로 맞춰주시고 세운 다음에 한쪽 면을 얇게 썰어주세요. 그러면 고정이 돼가지고 훨씬 더 안전하게 썰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얇게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반으로 작업을 해주고 같은 모양으로 작업을 하게끔 준비 좀 할게요. 저는 이렇게 딱딱한 야채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많이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오이, 당근 이런 친구들은 조금 호불호가 있는 야채다 보니까 생각보다 당근 들어가면 빼주세요. 오이 들어가면 빼주세요.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거는 제가 지금 맛 때문에 작업을 한 건데 이런 토핑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빼시거나 넣거나 더 추가하거나 할 수 있게끔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사업하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.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기존에는 메뉴에 오이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오이를 다 빼버렸어요.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당근은 근데 좀 괜찮습니다. 당근은 좀 구우면 맛있는데 오늘은 생으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밀감 옆에 이 색깔을 봤을 때 흰색에 있는 양상추에다 올려주고요. 그리고 요 나머지 빈 공간에 완두콩도 같이 올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재료를 담으면서 요 유리볼에 담았는데요. 사실 식당에서 쓰기에는 유리볼보다는 나무볼이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는 친환경 쪽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대나무 나무를 많이 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볼을 썼어요. 유리볼도 막상 하고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. 자,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준비를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마가 이제 그냥 일반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
업장에서는 도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업장 처음 시작하실 때 도마 타입을 한 4개 정도를 사시게 될 거예요. 흰색 도마는 이미 이렇게 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쓰는 거고요. 노란색 도마는 재료 준비가 끝난 애들을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고, 파란색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, 그리고 빨간색 도마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육류과 애들입니다. 그래서 원래 작업을 하실 때는 빨간색 도마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세요. 이렇게 꼭 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.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, 굽기 좋고 먹기 좋게 큐브 타입으로 잘라줄 거예요. 닭가슴살 처음 자를 때 엄청나게 미끄러워서 많이 실수들 하시는데요. 칼질 아까 하는 것처럼 먼저 끝선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3등분 작업하신 다음에요. 굽는 거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로 작업을 좀 해줄게요. 반대쪽 나머지 것도 똑같이 하는데 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? 요 모양으로 사실 저희는 준비를 엄청 많이 해놔요.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닭가슴살을 6팩, 그러니까 12kg 정도씩 매일매일 미장을 하거든요. 12kg 닭가슴살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됩니다. 이 정도 되거든요. 그거를 이제 둘이서 15분 안에 썰어야 되는데, 최대한 빨리 썰려면은 같은 모양으로 요 끝선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걸 먼저 잘라줘서 빼주고,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3등분, 그리고 늘어갈 때 먼저 끝선 닫고 그 다음에 당겨주시면 돼요. 이렇게 끝선이 칼질할 때 닿는 게 되게 안전하게 칼질을 하는 겁니다. 항상 칼질을 하실 때 이렇게 셰프분들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 엄청 잘 하시니까 위에서부터 칼질 하시지만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칼질 하실 때 항상 끝선이 닿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.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천천히 하기 위해서 항상 자를 때 끝선 먼저 닿게 하고 당겨치는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칼질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럼 이제 닭가슴살을 구워보도록 할게요. 닭가슴살은 염지가 끝난 닭가슴살을 준비가 된 상태고요. 팬을 올리겠습니다. 이게 집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요것만 집중을 하시니까 사실 큰 무리가 없는데요. 대규모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팬의 온도를 맞추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팬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팬 온도 맞추는 거 항상 신경 쓰시고요. 올리브 오일을 적당량을 올려주시고, 이 타이밍 보실 때 오일 다 아시죠? 이렇게 많이 흐물흐물하게 춤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팬을 써도 되는 겁니다. 닭가슴살 염지가 돼 있으면 안에까지 지금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된 상태여서 겉에가 너무 빨리 익어버리고 안에가 안 익어버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온도만 올리시고 불을 내리신 다음에 천천히 굽도록 할게요. 이렇게 굽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잘 팬 위에다가 올리셔서 올리브 오일을 잘 돌려볼게요. 온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고, 나중에 사업 시작하시게 되면은 위생교육 다 받으실 텐데, 요 닭가슴살 작업하실 때 제가 도마도 자꾸 바꿔 쓰고 이렇게 작업을 따로따로 하는 게, 닭가슴살은 정말 균의 오염률이 엄청 높습니다. 뭐 살모넬라균이라 그래가지고 교차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하고요. 이거 닭가슴살 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다 하셔야 되세요.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예쁘게 잘만 익혀주시면 되세요. 저희 가게 실습생들 와서 이제 굽는 거 연습시키면 항상 요 소리 되게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데, 사실 뭐 소리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닭가슴살 밑에 면이 익기 시작하면은 예쁘게 다 반대쪽 다 뒤집어 주셔가지고 반대쪽도 똑같이 익혀주시면 돼요. 후추 같은 경우는 전체 요즘에 후추가 타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 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이 하도 많아서 저도 작업할 때 후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.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조리 중에는 후추를 안 넣고요. 조리가 거의 끝날 때 후추를 넣어서 향만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잘 구워줄게요. 겉에가 이렇게 너무 하얗게만 나오면 안 되고요. 약간 좀 노릿노릿하게 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불 온도를 좀 더 줄이고
좀 더 천천히 굽겠습니다. 계속 굽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에 닭가슴살이 다 익었는지 이제 궁금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막 뒤적뒤적 하신 경우가 많은데, 염지가 되어 있는 닭가슴살은 다 익었으면 요게 엄청 쉽게 반으로 딱 갈라집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아직 잘 안 갈라지고 이렇게 뭉쳐 있죠. 이건 아직 다 익은 게 아니에요.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자기가 알아서 맛있게 되게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후추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요. 불 내려주고 용기 우선 덜어줄게요. 샐러드 하면은 좀 차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희는 단백질은 꼭 항상 따뜻하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킬라주 설명했었잖아요.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성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온도가 어디까지 맞춰주는 게 편한 건지. 이렇게 단백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런 콜드컷 같은 경우가 차갑게 가면은 온도가 조금 믹스 매치가 잘 돼가지고 소화도 빠르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. 요 단백질 칩은 마지막에 위에다가 토핑처럼 살살살살 뿌려주고요. 자, 이렇게 보울 위에 올려주고, 사실 이렇게 김이 나는 상태로 고객들한테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. 샐러드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뭔가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이러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. 마지막에 사실 드레싱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사이드로 드리는 게 사실 맞긴 한데요. 지금 요 샐러드 같은 경우는 드레싱을 아예 부어서 비벼 먹으면 사실 맛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부어서 비벼서 나가는 것보다는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요청을 받을 수 있죠. 그럼 아예 비벼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, 중국은 볶아 먹고 일본은 덮어 먹고 한국은 비벼 먹습니다. 사실 저희는 샐러드 나갈 때도 다 드레싱 비벼서 나가는데요. 요즘 트렌드 추세가 드레싱을 좀 사이드로 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드로 빼서 제공해 드리는 게 좀 편하시고요. 하지만 고객들한테 드릴 때 꼭 이거 같이 다 비벼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 정도로 판매를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트러스 치킨 샐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준비만 돼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메뉴라서 단어 자체가 사실 고객분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다 직관적인 메뉴 이름이거든요. 때문에 가게에서 준비하실 때 아침에 몇 개 재료 준비해 놓으시고 닭가슴살만 염지된 것들 바로 구워서 나갈 수 있게끔 하시면은 좀 쉽고 빠르고 편하고 맛있게, 그리고 계속 얘기 스토리가 쭉 이어가고 있죠.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먹을 수 있는 외국인들도 적합한 그런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요거 맛있게 한번 만들어 들어보시고 다음 또 샐러드 준비해 드릴게요.